은은아는 언제나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으로 둘러싸인 강씨 가문의 저택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창문에는 손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그 완벽함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 은은아의 존재는 늘 배경처럼 취급되었다. 그녀는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났다. 직원 숙소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뒤 회색 유니폼을 입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거울을 보는 습관은 오래전에 버렸다. 거울 속의 얼굴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너는 과연 괜찮은 사람이냐고. 은하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저택의 복도는 늘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을 닦을 때마다 그녀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이 집에서는 소리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사 직원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일을 잘하되 존재는 지워야 했다. 은하는 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설어사는 늘 말했다. 은하씨, 여기서는 질문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처리하면 돼요. 주인의 일은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그 말은 곧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하다는 뜻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했다. 항상 그렇게 했다. 그게 가장 안전했으니까. 하지만 은하에게는 하루 중 단 하나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다. 아이 방을 청소할 때였다. 강민우, 18달 된 아이. 강지훈 회장의 외아들. 민우의 방은 넓었고 장난감은 넘쳐났다. 수입 브랜드의 블록, 인형, 그림책들이 정리함에 가득 차 있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은하는 방을 정리하면서도 아이를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우는 늘 조용했다. 울음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아이였다. 부모가 아이를 안아도 아이는 좀처럼 몸을 맡기지 않았다. 울다가도 금세 지쳐 혼자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다. 은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기대하지 않는 눈. 어차피 누군가 떠날 거라고 이미 체념한 눈. 그 눈을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다. 은하는 물걸레를 짜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이면 기억은 늘 같은 곳으로 흘러갔다. 은설아.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다. 설아는 은하의 딸이었다. 4살, 아니, 4살이 되었을 것이다. 은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본 건 2해 전이었다. 아이를 법원 복도에서 건네주던 날, 설아는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 어디가? 라고 묻던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은하는 매달 편지를 썼다. 보내지 못하는 편지였다.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보낼 용기는 없었다. 아이가 혹시라도 편지를 읽고 상처받을까 봐, 아니 어쩌면 자신이 다시 상처받을까 봐. 편지 상자는 지금도 그녀의 방 한쪽에 놓여 있었다. 빽빽하게 채워진 편지들. 읽히지 않을 말들. 엄마는 지금도 널 생각해. 하루도 안 잊은 적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 모든 문장은 종이 위에만 존재했다. 민우의 방에서 걸레를 짜며 은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엄마를 찾겠지. 그리고 그때도 대답해 줄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강지훈 회장은 바쁜 사람이었다. 항상 출장 중이거나 회의에 묶여 있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보였다. 아이를 안는 모습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은하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설 여사는 늘 말하곤 했다. 회장님은 바쁘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교육과 환경이야. 감정은 나중 문제지. 은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대신 더 꼼꼼하게 청소했다. 아이 방의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인형을 가지런히 놓았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없었다. 아이를 안을 권리는 없었다. 아이에게 말을 걸 권리도 없었다. 은하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일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저택은 고요했다. 부모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설 여사는 외출 준비 중이었다. 은하는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다. 물기 어린 바닥에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그때였다. 아주 작은 소리.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 숨이 막힌 듯한 참다가 터진 울음. 은하는 걸레를 떨어뜨렸다. 소리는 2층에서 들려왔다. 아이 방 쪽이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규칙이 떠올랐다. 허락 없이 주인 공간에 올라가면 안 된다. 부모가 처리할 일이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울음은 단순한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은하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밤새 혼자였던 아이의 울음.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터지는 울음. 은하는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생각했다. 괜찮을까? 이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때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잖아. 은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민우의 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하는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로 들어섰다. 울음소리는 방 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문고리를 살짝 잡았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광경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민우는 침대 위에서 작은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이불은 엉망이었고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부모는 없었고 설 여사는 정원 쪽으로 나간 상태였다. 은하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규칙을 깨는 것은 상관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였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민우를 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고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은하는 담요를 가져와 아이를 감싸고 따뜻하게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아이의 울음은 점점 잦아들었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목을 붙잡고 몸을 긴장했다 풀기를 반복했다. 은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규칙과 권위, 주인의 눈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순간 오직 필요와 사랑만이 중요했다. 은하는 민우를 안고 방 안을 살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부모가 가끔 늦게 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민우는 방에서 혼자 울곤 했다. 은하는 속으로 마음을 졸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민우를 단단히 안고 숨을 고르며 몸을 숙였다. 문이 열리면서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분노와 놀람으로 뒤섞여 있었다. 눈앞에서 은하가 그의 아들을 안고 있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그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다. 부모가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강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민우가 그녀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며들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은하의 목을 감싸며 안정을 찾고 있었다. 이 아이가 너를 믿고 있구나. 강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은하는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 그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은하는 민우를 다시 침대에 눕히며 담요를 단단히 덮어주었다. 아이는 이제 눈을 살짝 감은 채 입술을 떨며 잠들기 시작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규칙과 사회적 계급, 주인의 명령이 의미 없었다. 단지 아이의 안정과 행복만이 중요했다. 강지훈은 은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았던 것 같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어서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집안 보모, 그리고 설여사까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우의 안전이 먼저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입니다. 더 이상 혼자 두지 마세요. 은하는 차분히 말했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민우는 단지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슬픔과 고립감이 스며 나왔다. 그는 아내를 잃은 이후 아이와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사람은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은하는 민우의 손을 잡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확실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눈빛으로 느꼈다. 그리고 조금씩 몸을 풀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날 아침, 은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민우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서야 했다. 그 결정은 그녀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 과거에 잃었던 설아와의 기억,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상기시키며 은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내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 강지호는 한동안 은하와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찾아왔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은하는 그 순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다. 민우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 아이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은하는 민우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웃음, 작은 손짓, 그리고 가끔 느껴지는 신뢰의 눈빛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강지훈 또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은하가 민우에게 주는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아침의 사건은 단순한 울음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집안 전체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 은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지만 오늘처럼 단 한 번이라도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지훈은 은하가 민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다. 분노와 당혹, 혼란이 뒤섞인 채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우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규칙이나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라는 사실이었다. 설 여사가 계단을 오르며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도 잠시 멈추었다. 민우는 은하의 품 안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고 은하는 조용히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설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은하 씨, 지금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설 여사가 낮게 물었다. 은하는 눈을 떼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아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설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규칙을 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은하는 잠시 생각했다. 규칙은 깨졌지만 아이가 안전하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한 발 다가섰다. 나는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반복되지 않게 주의하겠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다.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진심이 필요하다. 민우는 은하의 품에서 눈을 조금씩 떴다. 그의 작은 손이 은하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은하는 민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 일 없어요. 엄마가 있어요. 민우는 익수를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축축해졌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슬픔과 죄책감이 잠시 밀려왔다. 민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아침, 은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민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보호자가 아닌 아이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할 존재로 서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과거에 잃었던 설아와의 기억, 그리고 자신이 겪은 실패가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강지훈은 은하와 민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아픔과 마주했다. 아내를 잃고 아이와의 관계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 민우는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 아님을 깨달으면서도 그는 은하가 보여준 사랑과 책임감을 존중하게 되었다. 설 여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은하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단순한 하녀가 아니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하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규칙과 권위가 그녀를 속박하고 있었다. 은하는 민우를 다시 침대에 눕히며 담요를 단단히 덮어주었다. 민우는 이제 평온한 숨을 내쉬며 잠들기 시작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강지훈은 조용히 은하에게 다가와 말을 이었다. 나는 너의 용기를 존중한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와 관련된 일에서는 내 결정을 믿겠다. 단, 집안 규칙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규칙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과 행복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그날 아침 사건은 단순히 아이를 돌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 전체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은하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다. 민우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사랑이 자리 잡았다. 그 후, 은하는 민우를 돌보는 데 있어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아이의 작은 웃음과 손짓, 그리고 가끔 느껴지는 신뢰의 눈빛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강지훈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은하가 민우에게 주는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은하는 그날 아침 이후로 매일 민우의 방을 점검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잊지 않았다. 때때로 민우가 올 때면 은하는 규칙과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아이에게 집중했다.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침 사건은 작은 울음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집안 전체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 은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지만 오늘처럼 단 한 번이라도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은하는 민우가 잠든 사이 거실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과거에 잃었던 설아와의 기억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다. 은하는 문득 지난 2년을 떠올렸다. 설아를 법원에서 건네받았던 순간 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은하는 그 울음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그리고 지금 민우를 안고 있을 때 그녀는 과거의 그 무력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강지훈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은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우에게 필요한 건 규칙보다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너를 보면서 나도 배운다.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의 위치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하는 그 말을 들으며 집안 규율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마음을 채웠다.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민우를 침대에 눕히고 밤새도록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아이는 이제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고, 은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마음속 깊이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다. 민우와의 작은 유대가 그녀에게는 과거 설아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느꼈던 슬픔을 조금씩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은하는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처리하면서 민우의 일정을 점검했다. 부모가 돌아오기 전, 그녀는 민우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놀이 시간을 가지며 아이의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민우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며 소극적이었지만 은하의 부드럽고 꾸준한 관심 덕분에 점점 웃음을 되찾았다. 은하는 민우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 여사가 은하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은하 씨, 이번에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주인께 보고해야 합니다.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서 여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주인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날 저녁, 강지훈은 은하를 불러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은하에게 말했다. 오늘 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자. 너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아이를 위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겠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항상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앞으로는 나와 협력하여 민우의 생활을 함께 책임져 주길 바란다. 그 대화 이후 은하는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넘어 민우에게 안정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로 했다. 그 결심은 과거 설아를 잃었던 경험과 연관되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우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에 반응했다. 강지훈 또한 은하가 보여주는 헌신과 사랑을 보고 자신의 방식과 사고를 점검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아이에게 단순한 명령과 규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 여사는 여전히 은하를 경계하며 불만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집안에서 점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민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은하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놀이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작은 웃음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번에는 누구도, 무엇도 나와 아이를 떼어놓지 못할 거야.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편지 상자를 열었다. 지난 2년 동안 설아에게 쓴 수많은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만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설아에게 닿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민우와의 관계를 통해 그녀는 이제 다시 사랑하고 보호할 힘을 얻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은하는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그녀는 민우와 강지훈, 그리고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닥칠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했다. 그날 아침, 강지훈은 은하를 불러 사무실로 안내했다.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은하와 그가 나누는 대화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한 행동은 위험했지만 민우를 위해서였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깊은 생각이 섞여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가론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단지 규칙과 명령뿐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안정인가? 그는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미 알아보았다. 하지만 나는 집안 규율과 사회적 압박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은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해가 생겼다. 그날 오후, 은하는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를 지도했다. 민우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은하의 끊임없는 관심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 웃음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민우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다. 은하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설 여사는 은하의 행동을 문제 삼아 집안 전체를 동요시키려 했다. 은하 씨, 이번에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주인께 보고해야 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설 여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단순한 하녀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강지훈은 은하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조용히 앉아 은하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진심이다. 앞으로는 함께 아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협력하자.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후, 집안은 은하를 중심으로 조금씩 달라졌다. 민우는 점점 은하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가 주는 안정과 사랑에 의지하게 되었다. 강지훈 또한 은하의 헌신과 진심을 보고 자신의 방식과 사고를 재점검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버지로서 아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필요와 안정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은하는 거실에서 편지 상자를 꺼냈다. 지난 2년 동안 설아에게 쓰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하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닿을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민우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새로운 힘이 생겼음을 느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나 집안의 평화는 다시 한번 흔들릴 조짐을 보였다. 며칠 전 강지훈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건넸다. 최근 외부에서 CEO 집안의 아이를 하녀가 돌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며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우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은하의 반응을 보고 잠시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민우를 돌보는 방식을 믿는다.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은하는 결심했다. 어떤 압박과 사회적 시선이 있더라도 민우를 지키는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은하는 민우를 침대에 눕히며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은하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은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민우. 엄마가 여기 있어. 너를 지킬 거라. 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안정감을 찾았다. 은하는 그 순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은하는 민우와의 시간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작은 웃음, 손짓, 그리고 눈빛 속의 신뢰는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집안 사람들은 조금씩 은하를 달리 보기 시작했고 강지훈 또한 점점 마음을 열며 그녀와 민우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 아침 사건과 이어진 일들은 단순히 아이를 돌본 사건을 넘어 집안 전체의 질서와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은하는 자신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과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우와 그녀 자신 모두를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은하는 집안에서 전해지는 작은 소문들을 느낄 수 있었다. 하녀와 아이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다. 특히 서 여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은하를 지켜보며 무언가 계획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은하는 직감했다. 그날 아침 강지훈은 은하를 따로 불렀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최근 외부에서 우리 집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은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마음을 믿는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외부 압박과 내부 반발은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 은하는 그의 말에서 신뢰와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시 다짐했다. 그날 낮, 은하는 민우를 데리고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우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소극적이었지만 은하의 부드러운 말과 관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은하는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장난감으로 놀이를 유도하며 작은 손길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민우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은하에게 힘과 보람을 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 여사가 갑자기 놀이방 문을 열며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은하 씨,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아이를 이렇게 마음대로 돌볼 수 없어요. 주인께 보고하겠습니다. 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일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서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 여사는 상황을 보고하며 은하가 규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강지훈은 전화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은하를 떠올렸다. 민우가 그녀의 품에서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은하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민우는 놀이방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작은 웃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압력과 반대가 있더라도 민우를 지키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집안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강지훈은 은하와 민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일로 인해 집안의 질서와 규율이 일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보다 사랑과 안정입니다. 서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반발했지만 강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은하 씨는 민우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민우와 관련된 일에서는 그녀와 협력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 순간 은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그녀가 민우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 인정받은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 닥칠 도전과 외부의 압력에 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우를 돌보는 일에 있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은하는 민우를 침대에 눕히며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은하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은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민우. 엄마가 여기 있어. 너를 지킬 거야. 아이는 안정된 숨을 내쉬며 평온을 찾았다. 은하는 그 순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은하는 집안에서 전해지는 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외부에서 집안 아이를 돌보는 하녀에 대한 이야기, 규칙을 무시한 행동 등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다. 은하는 순간 긴장했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민우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지훈은 은하의 결심과 헌신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집안 규율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진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민우는 이제 은하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녀의 행동이 옳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 여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은하를 막을 수 없었다. 은하는 점점 집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민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편지 상자를 열었다. 지난 2년 동안 설아에게 쓰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하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닿을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민우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새로운 힘이 생겼음을 느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은하는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그녀는 민우와 강지훈, 그리고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닥칠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했다. 며칠 후, 은하는 아침부터 거실에서 민우를 돌보며 일과를 시작했다. 민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은하에게 다가왔고 은하는 그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외부에서 퍼지는 소문과 서울 열사의 계속된 감시,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집안의 복잡한 사정들이 그녀를 긴장하게 했다. 그날 오후 집안으로 기자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은하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집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지훈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은하를 진정시키려 다가왔다. 걱정하지 마. 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민우를 돌보는 것뿐이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다음 날 언론에서 강식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가 공개되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CEO 집안, 예보 하늘에게 아들을 맡기다. 내용에는 은하가 민우를 돌보는 과정과 그녀가 과거에 자신의 아이를 잃은 사실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은하는 신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지훈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본 방식이 옳았다고 믿는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서 말했다. 앞으로는 외부 압력과 언론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민우를 위해서라면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은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설 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 공개되면 집안의 위신이 무너질 것입니다. 은하 씨를 해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 민우에게 그녀는 필요한 존재다. 나는 그녀의 판단을 믿는다. 언론의 압박과 설 여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하는 민우와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민우는 이제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그녀의 존재에 유지했다. 은하는 그의 작은 웃음과 손짓 하나하나의 행복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은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민우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너는 아이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은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과 비난이 와도 민우를 지키겠다고. 그 후 집안에서는 은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계속되었다. 서 여사는 여전히 은하를 감시하며 작은 실수라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강지훈의 확고한 지지와 민우의 반응으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은하를 막을 수 없었다. 은하는 점점 더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민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며칠 뒤 은하는 민우를 데리고 작은 놀이 시간을 가지며 그의 관심과 정서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민우는 이제 은하를 신뢰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놀았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사랑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 설아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때의 상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은하는 민우를 침대에 눕히며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은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민우. 나는 여기 있어. 너를 지킬 거야. 아이는 평온한 숨을 내쉬며 안정감을 찾았다. 은하는 그 순간 앞으로 닥칠 도전과 사회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굳혔다. 그 주말 집안에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지훈은 직접 언론을 상대하며 은하가 민우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입니다. 은하 씨는 민우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나는 그녀를 신뢰합니다. 기자들은 충격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일부는 그의 솔직함을 칭찬했고 일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날 이후 은하는 민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아이의 작은 웃음, 손짓, 눈빛, 속신뢰는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었다. 강지훈 또한 은하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민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했다. 며칠 뒤 은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거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바로 윤설아의 현재 양육자 조혜진이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차분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은하에게 다가오는 눈빛은 날카로웠다. 은하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은하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설아와 관련된 기억이 떠올랐다. 설아,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혜진은 민우가 노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은하에게 다가왔다. 저는 설아의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하 씨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은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설아를 방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돌보는 일은 제 책임과 사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혜진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은하를 평가했다. 진심이라. 하지만 당신이 과거에 아이를 잃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답했다. 과거의 실패가 두렵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겁니다. 민우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설아에게도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장난감을 들고 은하에게 다가왔다. 작은 손으로 은하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은하는 민우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민우는 이제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은하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혜진은 민우와 은하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은하의 행동과 민우의 반응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꼈다. 이 아이는 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은하 씨가 주는 안정감도 부인할 수 없고. 그날 오후, 은하와 조혜진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조혜진은 은하에게 물었다. 당신은 설아를 다시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은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제로가 아닌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조혜진은 은하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 사이 강지호는 집안의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은하의 결심과 조혜진의 갈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민우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은하가 민우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할 시간이다. 저녁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긴장되었다. 은하는 민우를 침대에 눕히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은하는 속삭였다. 괜찮아, 민우. 나는 여기 있어. 너를 지킬 거야. 아이는 안정된 숨을 내쉬며 평온함을 찾았다. 그날 밤, 은하는 편지 상자를 다시 열었다. 지난 2년 동안 설아에게 쓰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만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설아에게 닿을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민우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고,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할 자신이 생겼다. 다음 날, 조혜진은 강지훈과 은하를 함께 불러 미팅을 가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은하 씨가 민우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아와 관련된 일에서는 여전히 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강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혜진 씨, 나는 은하 씨가 민우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설아의 문제도 함께 논의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민우와 설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위해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집안에서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로 서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은하와 조혜진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이해가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 목표를 갖게 되었다. 민우는 여전히 은하를 신뢰하며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고, 은하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은하는 자신이 이제 이 집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민우와 설아, 그리고 강지훈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했다. 그날 아침, 은하는 민우와 함께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지만 은하는 마음속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최근 집안과 외부에서 은하를 둘러싼 상황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큰 책임으로 다가왔다. 은하는 민우에게 장난감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아, 오늘도 즐겁게 놀자. 민우는 작은 손을 내밀며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웃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우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계단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은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민우아, 기다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계단 아래로 발을 디디며 균형을 잃었다. 은하는 즉시 뛰어 내려갔다. 민우는 계단을 살짝 굴러떨어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그러나 민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은하는 민우를 안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여기 있어. 그 순간 강지훈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은하와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지? 은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설명했다. 민우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제가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강지훈은 민우를 안고 손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동시에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이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은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민우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겁니다. 그날 오후, 은하는 민우를 안정시키기 위해 놀이방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민우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은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손길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은하는 아이의 작은 웃음과 눈빛, 속신뢰를 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안 내부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설 여사는 즉시 강지훈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며 은하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은하 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칙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보다 안정과 사랑입니다. 그녀의 판단을 믿습니다. 은하는 민우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민우. 엄마가 있잖아. 이제 안전해. 민우는 은하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 순간 은하는 자신이 민우에게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은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것 같다. 앞으로 민우를 돌보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과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믿고 지켜야 한다. 너는 민우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민우를 지킬 것을 결심했다. 며칠 뒤 은하는 민우를 안고 잠시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고 은하는 그의 숨결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우와 설아, 두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이 결심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조혜진 또한 집안에서 은하와 민우의 관계를 지켜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하가 민우에게 주는 안정과 사랑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설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 은하는 편지 상자를 열었다. 지난 2년 동안 설아에게 쓰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손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설아에게 닿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민우와의 관계를 통해 그녀는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힘을 얻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은하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다. 민우와 설아, 강지훈과의 관계 속에서 은하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은하는 민우를 깨우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민우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민우는 잠에서 깨자 은하에게 손을 내밀며 작은 웃음을 보였다. 은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 민우는 그녀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고, 은하는 그 신뢰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시 다졌다. 강지우는 집안 사람들을 모아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언론과 외부의 압박, 설 여사와 조혜진 사이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은하가 민우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은하 씨는 민우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나는 그녀를 믿습니다. 설 여사와 조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강지훈의 단호함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은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떨지 않고 민우를 안으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과 민우에게 필요한 존재로서의 책임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그날 오후, 은하는 민우와 함께 놀이 시간을 가졌다. 민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은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길 하나, 웃음 하나에 은하는 마음속 깊은 보람을 느꼈다. 민우의 눈빛 속에서 그녀를 향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조혜진은 설아와 관련된 문제를 여전히 신경 쓰며 은하와 미묘한 긴장을 유지했다. 은하는 그녀의 존재를 이해했지만 설아와 민우, 두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그날 저녁, 은하는 민우를 침대에 눕히며 작은 손을 잡았다. 민우는 은하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은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민우. 나는 여기 있어. 너를 지킬 거라. 아이는 안정된 숨을 내쉬며 평온함을 찾았다. 은하는 그 순간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굳혔다. 며칠 뒤 은하는 설아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꺼냈다. 지난 2년 동안 쓰지만 보내지 못했던 편지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전했던 말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은하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설아에게 닿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녀는 민우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용기와 사랑을 얻었고,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주말, 집안에서는 은하와 강지훈, 조혜진이 함께 미팅을 가졌다. 강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합니다. 은하 씨는 민우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설아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논의하러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혜진은 잠시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하의 진심과 헌신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 후, 은하는 민우와 설아를 위해 일상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다. 민우는 이제 은하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그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은하는 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작은 웃음, 손짓, 눈빛 속 신뢰는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하는 집안 정원에서 민우와 설아를 함께 데리고 산책을 했다. 민우는 은하의 손을 잡고 걸었고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하는 두 아이의 눈빛 속에서 서로 다른 필요와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민우는 이미 그녀를 믿고 있었고 설아도 언젠가는 그녀를 이해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침실에서 민우와 설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두 아이 모두 내가 지켜줄 거라.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강지훈 또한 변화를 체감했다. 그는 은하가 민우와 설아에게 주는 사랑과 안정감을 보며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은하와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이제 집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은하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숨지 않았다. 민우와 설아,
그리고 강지훈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앞으로 닥칠 어떠한 도전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편지 상자를 다시 한번 열었다.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언젠가 설아에게 전할 거야. 그리고 민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거야. 그녀의 눈에는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은하는 이제 자신이 아이들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다. 민우와 설아, 그리고 강지훈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